그런 방법들을 해볼 수는 있지만 실제로 모공이 반으로 줄어들 것이다 라고 기대하지 말자는 거예요. 재봉틀 같은 펀치 기구가 피부를 구멍을 뻥뻥뻥뻥 내는 거예요. 전 실제로 그런 분들을 봤고, 그러니까 애기 피부를 유지하는 거예요. 모공이 커지는데 기여도가 굉장히 클 것이다. 근데 저 요즘에 고민이 하나 있는데 나비존이라고 하는 데 있잖아요. 머리랑 코, 모공이 좀 심해져가지고 그걸 이렇게 보면 모공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거울을 자꾸 보면 그거를 더 과장해서 보는 것 같아요. 모공 얘기를 하실 때는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여성분들은 뭐 모공 문제가 실제로 막 심각하지는 않죠. 남자들이 모공이 크지. 피지 분비가 남성 호르몬의 영향을 받으니까 모공은 거기에 맞춰서 사이즈가 커지는 거예요. 구멍 안에 뭐가 많이 박혀 있으면 모공이 커지겠죠. 그래서 모공이 걱정이면 화장부터 안 해야 돼요. 오늘도 화장 얘기. 모공 얘기하면 어쩔 수 없어요. 또 화장품 얘기해야죠. 제 의견은 여드름 문제가 없는 여성분들, 실제로 중고등학교 때 여드름 안 겪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이분들이 화장을 아예 안 했다면 정말 애기 피부 같은 피부를 유지를 했을 거예요. 전 실제로 그런 분들을 봤고, 타고나기를 피지 분비 자체가 많지 않아요. 피부를 봤을 때도 굉장히 고른데 화장도 잘 안 하고 다녀요. 그러니까 애기 피부를 유지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여성분들이 화장을 안 한 상태에서 모공이 크고 문제가 있고 그러지 않을 거예요. 화장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모공이 커지겠죠. 그리고 그게 몇 년이 지속되다 보면 보통은 30대 초반 되면 모공 문제를 말씀을 하세요. 역으로 이분이 화장을 아예 안 했으면 어땠을까? 그만큼 모공이 커지는데 여성들의 경우는 화장품의 기여도가 굉장히 클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미 저는 할 걸 다 해버렸단 말이에요. 원래 화장 많이 안 하신다면서요? 화장을 별로 안 한다는 것도 각자 기준이 너무 맞아요. 달라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화장품 타협하자고. 파운데이션보다는 비비크림 쓰자. 매일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기름이 덜 남는 걸 쓰자. 매일 하더라도 그거를 데일리 화장으로 하고 주말에 뭐 클럽을 간다. 그때는 파운데이션 쓰세요. 그러면 일주일 내내 비비크림 쓰는 거랑 일주일에 3번 파운데이션 쓰는 거. 저는 비비크림 쓰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파운데이션이 그만큼 오일을 남길 확률이 높으니까 오일이 남으면 여드름의 위험성이 올라가겠죠. 그럼 모공 문제는 원인이 거의 화장품. 공식적으로 의사들이 얘기를 하는 건 첫 번째는 피지 분비하고 두 번째는 피부 탄력 문제. 특히 얼굴에 있는 모공은 중력의 영향을 받을 거 아니에요. 피부가 늘어지니까 모공이 늘어진다. 이거는 약간은 개념적인 얘기 같아요. 탄력을 개선해서 모공을 줄여주고 이런 치료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해보면 잘 안 되거든요. 모공 치료를 시도를 해보면 그런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 모공이라고 부르는데 개선이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 경우는 첫 번째는 흉터인 경우, 단순히 커진 모공이 아니라 흉터가 많이 섞여 있어서 흉터에 대한 치료가 좀 성공적으로 됐을 때, 그런 경우는 모공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경우는 흉터 치료를 했어야 된다라고 보고, 두 번째는 일시적으로 모공이 커져 있는 경우, 염증이 있으면 피부가 좀 부어 있어요. 구멍이 있으면 판판할 때랑 주변이 다 부으면 구멍이 깊어 보이겠죠. 그럴 때 모공이 커 보여요. 염증이 있어가지고 모공이 커 보였던 사람이 가라앉으면 모공이 줄어든 것처럼 보여요. 실제로 모공의 사이즈를 조여주기는 현실적으로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흉터인 경우, 그럴 때는 무슨 치료를 해요? 필링이란 방법을 써요. 아이스픽 흉터라고 하는 흉터를 치료할 때는 PCA 같은 굉장히 강력한 필링제를 써가지고 치료를 하고, 바늘 고주파 같은 방식도 쓰고, 경우에 따라서는 프락셀 같은 방법을 하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피부의 어떤 재생을 유도하고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시술이 같이 병행이 됐을 때 모공의 사이즈도 조금 줄일 수도 있겠구나 정도까지는 저도 인정을 하지만, 이 치료를 하면 모공이 정말 줄어듭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까지는 없지 않을까. 근데 모공 줄이려고 막 스킨부스터도 받잖아요. 개념적으로 콜라겐이 많아지면 주변이 헐거운 상태에서는 모공이 이렇게 늘어져 있다가 안에가 빽빽해지면 좀 쪼여지지 않겠느냐,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내가 느낄 만큼 모공이 줄어들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있고, 저번 시간에 리쥬란이 흉터 치료용으로 개발됐다고 했잖아요. 재생하는 관점에서 집중해서 치료를 하면 흉터들이 조금 메워지는 효과들이 있을 거라고 보기는 해요. 그래서 저도 실제로 흉터가 있는데 리쥬란을 하는 분들은 흉터 치료할 때 쓰는 서브시전이라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거를 같이 병행해가지고 치료를 합니다. 장기적으로 흉터가 차오르는 효과를 기대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 효과가 완전히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모공성 흉터도 없고 모공도 별로 크지 않은 분이 거울 보고 내 모공 크다고 생각하고 병원에 와서 모공 치료를 하면 모공이 줄어들 것인가? 저는 돈 낭비했네 라는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참 딜레마예요. 장기적으로 볼 때 모공의 사이즈
사이즈를 유지하고 그 주변의 탄력을 개선해서 피부의 퀄리티 자체를 좀 유지하자, 이런 목적으로 바늘고주파나 풀악셀이 됐든 그런 방법들을 해볼 수는 있지만 실제로 모공이 반으로 줄어들 것이다 라고 기대하지 말자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렇게 확실하게 해줄 수 있는 치료법은 없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관심 갖고 있는 치료 중에서는 지금까지 하는 것처럼 뭐 풀악셀을 하고 써마질 하고 이렇게 열을 주지 않고 얼굴에 구멍을 확 내는 거예요. 그리고 구멍 낸 걸 제거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제거한다고요? 재봉틀 같은 펀치 기구가 짧은 시간에 타타타타타타 해서 피부를 구멍을 빵빵빵빵 내는 거예요. 그 피부를 제거를 해요. 그거를 얼굴 전체적으로. 그렇게 해서 전체 피부의 5에서 6%를 제거한다. 그럼 리프팅 될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리프팅의 가장 큰 관건은 조직을 올리는 문제가 아니라 피부가 남아서 생기는 문제예요. 필러를 뭐 너무 많이 해서 피부가 늘어났거나 살이 쪘다 살이 빠져서 줄어들었거나 혹은 나이를 먹으면서 지방이 감소하면서 피부가 처졌거나 전부 다 피부가 남는다는 게 문제예요. 리프팅이라고 부르는 수술이 있죠. 어떻게 하냐면 여기를 절개하고 피부를 줄이는 거예요. 그럼 피부의 양이 줄어드니까 실제로 리프팅이 되겠죠. 근데 이거를 흉터를 만들지 않고 피부를 줄일 수 있다면 리프팅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실제로 피부를 줄이면 모공에 대한 부분들도 개선이 될 수 있겠죠. 방법적으로 굉장히 과격해 보이고 통증의 문제나 실제로 그런 시연하는 걸 보면 조금 무서워 보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환자분들이 얼만큼 설득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방법적으로 잘 활용을 한다면 피부의 양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피부과에서도 리프팅이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요즘에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입니다. 솔깃한데 너무 무서워. 그냥 기계적으로 열만 주고 하는 방식으로 피부를 당길 수는 없다는 거죠. 모공을 그걸로 쪼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 방법보다는 물리적으로 어떤 변화를 줘야 실제로 모양이 변하겠죠. 그래야지 어떤 효과라는 걸 줄 수 있게. 물론 그 과정에서 생기는 뒤탈이 얼만큼 있나 이런 것들을 잘 체크를 해야 되고 열을 주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생각보다 좀 빨리 회복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구멍이 난 걸 빨리 메워가지고 실제로 피부 자체가 좀 줄어든다면 별로 뒤탈 없이 리프팅이라는 결과를 이룰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모공이 고민이신 분들이 꼭 챙기는 게 나이아신 아마이드라는 성분, 레티놀 이런 거거든요. 당연히 원장님께서는 효과 없다고 말씀하시겠지만 이것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기대할 수 없을까요? 레티놀은 레티노이드라는 여드름약 성분에 변형된 화장품으로 나온 제형인데 이런 방식들이 세포 분열의 턴오버를 좀 증가시켜서 빨리빨리 이 세포 분열이 일어나면 각질도 빨리빨리 형성되고 각질 탈락도 빨리빨리 돼요. 이런 턴오버가 좀 빨라지면 피부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모공을 줄여준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물론 모공 주변의 환경이 개선될 수는 있거든요. 피부가 자꾸 재생이 되는 거니까 거기에 따른 효과가 완전히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모공이 없어지기 위해서 강하게 바른다 이거는 권하지 않고요. 항상 이쪽 계통의 약들은 적절하게 쓰면 피부에 도움이 돼요. 원장님께서 이렇게 효과가 있다고 말씀하신 건 처음이에요. 이건 뭐 의사들이 원래 권하던 거예요. 연구 논문도 있고 잔주름도 개선되고 피부톤도 개선되고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적절하게 쓰는 거는 저도 괜찮다고 얘기합니다. 나이아신 아마이드.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런 성분들을 막 미백에도 갖다가 연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유효한 어떤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 검증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은 너무 열심히 바르지 말고 인정할 수 있는 거. 레티노이드로 피부 개선하는 거는 연구 논문이 나온 게 10년이 넘었어요. 실제로 먹는 약도 있잖아요. 약을 먹고도 개선된 사례도 있었어요. 이제 이런 방식들은 절대로 과하면 안 돼요. 이 먹는 약이나 이런 레티노이드 성분들은 피부를 약하게 할 수 있어요. 더 예민하게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체크를 하면서 적절하게 밸런스를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 어느 정도 예상을 하기는 했지만 집에서 혼자 모공을 이렇게 줄이는 건 좀 어렵죠. 좀 어렵죠. 그렇게 하려면 일단 화장을 안 하고 그러면 저는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근데 저희도 화장이 뭐 피부에 엄청 좋은 줄 알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요. 화장을 하면 모공은 포기했다. 연구를 좀 해보죠 같이. 어떤 방법이 화장을 하면서 모공을 줄일 수 있나 그런 방법이 나오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레티놀도 한번 소량씩 그래 소량씩 써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